함께하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 1부 진행의 한수정입니다. 이름은 정말 인형처럼 예쁜데 어마무시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바비인데요.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별로 없이 코로나19만 싹 씻겨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굉장히 많이 참여하면서 신나는 상승 흐름 보여줬었죠.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물들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박 친구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깜짝으로 유진 앵커를 대신해서 1부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오늘 기다리시는 전문가님은 여전히 이분입니다. 자, 주식 범 선생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범 선생 김범주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또 갑자기 이제 한수정 선생님을 만나면서 또 새로운 또 느낌으로 또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시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도록 한다 그러면 코스피가 지금 이틀 연속 상승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뭘 것이냐.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바로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3일 연속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이렇게 3일 연속으로 들어왔던 기록은 7월 말까지 이렇게 들어왔던 이력이 있는데 사실상 저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주로 중점적으로 말하는 지금 이데일리 전문가죠. 근데 지금 코스닥을 보니까 진짜 반가운 손님 누가? 기관이 지금 들어왔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한번 반등 포인트에서 좀 반가운 손님이 한번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니까 네. 오늘 뭐 강의라든지 아마 내일 시장도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오늘 시장을 받았습니다. 반가운 네. 손님이 그러면 외인이었던 건가요? 일단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네, 기관이 오랜만에 좀 연속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포인트가 아마 코스닥의 전고점 860포인트로 뚫을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벌써 이렇게 시황 이야기를 열심히 해주시면서 오늘 정말 반가운 손님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런 주식시장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의 계좌도 파란불을 켤 수는 없겠죠. 같이 빨간불로 동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좌도 빨갛게 물들어드릴 우리 주식범 선생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노란색 메신저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검색창이 있습니다.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요. 그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누르시고 검색창에 용쟁후투 주식범선생 이렇게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주식범선생님 얼굴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오늘 방송을 보면서 같이 노란톡 참여하려고 봤는데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강의를 들은 이후에는요. 종목 상담도 진행하니까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 선생님과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게 또 제가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코스닥을 중요시하시는 전문가님이시라고. 코스닥 플러스 네. 테마주. 테마주. 그렇죠. 테마주도. 온리 테마주만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오늘 범 선생이 저번 주 이제 목금 그리고 이번 주 또 월화 이렇게 연속으로 좀 일주일 내내 우리 시청자분들 용재부터 이제 시청자분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주말에도 못 쉬셨다면서요? 네, 주말에도 이제 릴레이 방송을 해가지고 지금 이번 주가 이제 6일 연속? 거의 6일 연속, 거의 5일 연속 6일 오늘째 이제 6일째인데 이제 시장이 많이 떨어졌던 부분에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아드린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노란톡에 계신 분들에게 멘탈 관리 이걸 잘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반등이 기대가 된다. 제가 저번 주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반등 포인트 안에서 그래도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이건 먼저 이렇게 어떤 포인트를 어저께 방송에서 뭘 잡아드렸냐면 지금 저번 주 하락장일 때 강세였던 종목이 바로 테마주 안에서 무슨 테마? 코로나 테마입니다. 코로나19 테마가 갑자기 확산세가 늘어나면서 주말 동안 진단키트도 한번 반짝었죠. 그리고 뭐 교육주, 그리고 뭐 마스크 관련주, 그리고 뭐 장비, 음압병실 관련주들이 막 급등이 나고 시장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그 종목들이 떨어지느냐? 떨어진 건 아니지만 결국 수급은 어디 쪽으로 갈 것이다? 치료제 쪽으로 갈 것이다. 어제부터 무슨 끼임이 좀 이상했다. 제가 어제 8시 방송에서 좀 잡아드렸잖아요. 이 테마가 수급이 오늘 조만간
치료제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치료제가 딱 한 테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혈장,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렌데시비르, 그리고 덱사메타손 이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건데 제가 좀 이따 강의에서 또 안 올라간 또 치료제 테마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선침해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더 좀 현명한 좀 판단이 될 것 같고 테마주에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그런 이유가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요즘에는 주식이 왜 어렵냐면 정답이 없죠. 뭘 분석을 해도 그 결과값이 도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테마주를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 테마주의 순환 구조를 요즘에는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이라도 놓쳐버리면 흐름을 다시 한번 한 달, 두 달 내 종목이 계속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빠른 시장 안에서는 오히려 선침해 그리고 그 흐름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차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제가 저번 주부터 해서 이제 어제 월요일이었죠. 어제 저녁에서 저번 주에 강했던 업종들이 누구냐 그 메모장에서 떠드렸어요. 진단키트, 시젠, 랩지노믹스, 수젠텍 물론 오늘 강세긴 했지만 결국 더 강세 종목들이 있었고요. 원격 근무, 지금 알서포트라든지 ECS라든지 링넥트가 종목이 움직이고 있긴 하나 결국 저번 주에 피크가 나오고 이번 주는 반등은 나오지만 엄청 강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마스크 관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업종들이 누구로 수급이 어디 쪽으로 넘어갈 것인가 미리 예상이 가능합니다. 왜? 딱 3월달, 4월달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딱 3월달, 4월달에. 3월달 한번 볼까요? 3월달 차트 한번 본다 그러면 시젠이 먼저 올라가는 때가 언제예요? 시젠이. 시젠 시젠이. 한참 됐죠. 올라간 그렇죠. 지. 한참 됐죠. 과거. 3월달에 이게 지금 차트 보이시죠? 3월달에 피크를 찍고 종목이 빠졌는데 이때 수급을 받았던 종목들이 뭐 화일약품이라든지 언제입니까? 올라간 흐름이요. 4월달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4월달에 그리고 뭐 신일제약 물론 지금 최근에도 올라갔지만 이 당시에 좀 차트가 좀 6월달 그리고 4월달 여기 흐름이 좀 작아서 좀 덜 보이는데 4월 6일 정도 이렇게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똑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있었을 때도 진단키트 먼저 움직였고 마스크 관련주 움직였고 그리고 원격 근무 그리고 교육주가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 테마가 쑥 돌았던 게 이제 테마주인데 테마주에서도 치료제 테마. 근데 치료주가 4월달에 3월달에는 강했던 게 이제 렌데시비르와 그리고 그 클로리킨 이런 테마였고요. 이제 5월달, 6월달,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뭐 나파모스타트라든지 덱사메타손이라든지 여러 테마가 하나 더 생겼죠. 그럼 지금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렇죠. 혈장 테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좀 내려서. 치료제에서는 뭐 혈장 치료해가지고 뭐 시노펙스, 일신바이오, 레몬, 녹십자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또 뭐 신일제약이 또 급등이 나왔고 대정화금이 또 뭐 상한가 같고요. 신풍제약, 또 면뭉제약, 화일약품 이게 좀 급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넥스트가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따라 붙는가? 그러면 이제 범 선생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아니시고 범 선생 강의 뭐 10선이라든지 10강이라 한 번이라도 읽지 않으신 분들이 오늘 일신바이오가 급등 나올 때 따라붙는 지금 투자자분들입니다. 범선생 용재영호투 8시 방송을 꾸준히 보셨다 그러면 선침의 전략을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테마는 순환하기 때문에 굳이 올라갈 때 따라붙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예를 들면 덱사메타손 관련해서 대정화금을 봅시다. 대정화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27%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흐름인데 이 종목이 언제 반등이 나왔을까? 일단은 테마가 언제 형성이 됐죠? 6월달에 무슨 테마를 엮여가지고요? 덱사메타손 테마를 엮여서 그때부터 반등이 나왔고 그리고 1개월 정도 횡보를 합니다. 횡보를 할 때 뭐가 많이 올라갔어요? 뭐 2차 전지 종목이라든지 뭐 수소차라든지 이럴 때는 또 종목이 쉬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이 쉬어갈 때는 그러면 내 종목이 물리는 것보다는 다음 종목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2차 전지가 강하다 그랬을 때는 이 종목이 뭐 어떻게 올라갈 것이야 시나리오를 딱 분석을 하시고 만약에 코로나 확산세가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진단키트가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진단키트를 내가 공략을 못했어. 그래, 마스크 관련주도 공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주도 못했어요. 근데 코로나 관련주를 공략하고 싶어요. 그러면 과거 3월달, 4월달 이력을 보시고 테마의 순환이 어디 쪽으로 움직일 걸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종목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끼가 있을 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무 종목도 들어가면 안 되죠. 아무 종목을 그 테마가 그러면 왜 아무 종목 들어가면 안 되냐면 제가 이제 종목 상담 이제 노란톡에서 받겠지만 그 질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이제 조정 나와서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공략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주세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선침의 기준은 종목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부분도 있겠지만 바닥에서 몇 프로요? 200%, 300% 올라간 종목들은 공략을 안 하는 걸 권해드려요. 예, 아무리 테마주라 그래도 이미 종목이 특히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뭐 차트를 좀 더 길게 본다고 하면 그럼 바닥이 어디죠? 지금 여기서 바닥을 본다 그러면 거의 10,000원대. 올해 3월 달에 14,000원에서 출발한 종목이에요. 근데 15만 원까지 갔다는 건 10배가 움직이라면 10배가 갔어요. 10배가 갔고 조정이 깨켜봐야 8만 원대라는 말이죠. 그럼 고점 대비 물론 많이 떨어진 부분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이미 몇 %입니까? 약 잠시만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거의 100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0% 네. 이상이죠. 500% 이상 1000% 가까이 네. 8만 원대도 이 정도 가격인 거예요. 그러면 과거 봤다 만약 신풍제약을 내가 6개월, 1년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단가가 2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내가 아무리 싸게 사더라도 3개월 기준, 6개월 기준으로 충분히 비싸게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테마의 순환이라서 일단 배제를 시킨다. 그러면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범선생의 이데일리 방송에서 우리 많이 얘기를 했던 화일약품 이런 종목이 있어요. 이런 종목은 바닥에서 올라가도 지금 대략적으로 100% 이내 최저 바닥 구간에서도 100% 이내 구간이라는 거예요. 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 3월달, 4월달에 올라갔을 때 대략적으로 한 170% 정도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정이 고점 대비 한 30% 이상 나오죠. 그럼 이런 구간 안에서는 바닥에서 올라간 게 뭐 80%, 7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나온 거고 바닥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라고 제가 종목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이오 안에서 크게 올라갔던 뭐 예를 들면 오늘 뭐 천세법 관련주 종목들이 많이 좀 움직였죠. 프로스테믹스 이런 종목들도 아마 좀 노란톡에 계신 분들 범선생 공부방이라든지 용쟁, 혹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종목입니다. 프로스테믹스를 범선생이 언제 6월, 7월 초에 이런 자리에서 저점이니까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왜? 이미 바닥에서 올라갔지만 천세법 이슈는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있었고 그 이슈가 소멸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럼 천세법 이슈가 지금 9월달 들어서 9월 전에 지금 다시 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테마가 재료가 가까워지면서 종목이 다시 이슈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무슨 관점으로 보는 겁니까? 선침의 관점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뭐 내년, 내후년에 진짜 뭐 큰 미래, 뭐 자율주행이 엄청 크게 될 것이다. 그런 미래를 선침해서 공략하는 게 아니고 단기 테마,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지금 가장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확진자 숫자가 너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시장의 중심은 코로나가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외로 만약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에서 테슬라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미국에서 임팩트가 아직은 2차 전지라든지 다른 종목이 없는 이유가 대한민국 중심은 지금 딱 코로나 이슈로 사람들이 모든 실시간 검색어라든지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이슈인데 맞아요. 코로나 이슈면 거기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종목을 그렇다고 제가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붙는 그런 전략보다는요. 코로나 안에서 돌 것 같다? 그럼 과거 3월달, 4월달 움직이는 흐름 보고 그걸 미리 들어간다 그러면 남들보다 싸게 들어가시면서도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 지금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안 나온 부분? 네. 혹시 안 나온 최근에 부분은 어떤 치료제 혹시 뭐 코로나에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래, 치료제요. 치료제요. 네. 굉장히 갑자기 어려운 질문이. 네. 네. 치료제가 일단은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어떤 테마들이 있냐면
테마가 있는데 네. 나파모스타트라고 나파모스타트. 네, 나파모스타트를 이렇게 종근당, 종근당이 네네. 지금 종근당이 이게 나파모스타트를 이제 렘데시비르보다 600배 이상 효능이 있다 이런 기사가 예전에 나오면서 종근당이 막 움직였던 그런 이력이 있는 게 나파모스타트도 관련주죠. 그러면 이 관련주가 이번 주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요. 코로나 이슈는 저는 치료제가 이번 주 수목금까지 이어진다고 보는데 이 종목들이 계속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을 것 같아요. 분명 조정이 나오면 다른 치료제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슈가 또 안 나온 종목이 나팜스타트 관련주, 물론 테마는 크게 형성되어 있는데 종목들이 아직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혈장 치료도 움직였고 덱사메타솜도 움직였고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로 움직였고요. 그리고 신풍제약이라든지 신일제약 기존에 임상 3상을 거쳤던 그런 종목도 부강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움직였는데 이슈가 없는데도 그럼 나파모스타트 최근 1개월 안에 2개월 안에 이슈가 불었던 섹터입니다. 그러면 최근 안에 조만간 불 가능성이 높다 보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수급을 보시고 아니면 차트 흐름을 보시고 미리 선추매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네. 굉장히 들으면서 네. 설득력이 진짜 있으시고 네. 선취매를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따라가기가, 그걸 찾아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우리 한수정 앵커님은 이렇게 한수정 앵커님은 이렇게 이런 말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 귀가 팔랑 비어가지고 지금 들으면서 네. 내가 왜 그동안 선취매를 안 했을까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럼 나파모스타트 차트 종목을 한번 봐야 돼요. 종목을. 네네네. 일단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나파모스타트 같은 종목은 뉴지랩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목이 떴습니까? 아직 뜨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종목이 이런 자리에서 테마가 불 것이라는 예측은 가능한데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손절 라인은 좀 잡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있긴 한데 그래도 고점에서 크게 30% 20% 물릴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정리는 꾸준히 해주셨는데 범 선생이 제가 우리 노란톡 오신 분들 매일 아침마다 테마주 정리해드리고 있죠. 오늘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이슈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장전에 올려드리고 그러면 나파모스타트 이미 저번 주에 한 번 더 정리해드렸고 아마 이번 주에 또 노란톡 들어오시면 아침에 제가 또 정리를 해드릴 텐데 나파모스타트 대표적으로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조금 올라가 있는 차트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종근당은 방금 네. 굉장히 양봉이 길게 나타난 날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날도 나파모스타트 관련 주로 나타난 거였던 건가요? 그렇게 움직였을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그냥 제약바이오 섹터가 같이 올라갔을 때 이렇게 움직이는. 그리고 오늘 같은 날도 사실상 9월 달에는 바이오 업종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지금은 코로나 이슈로 이제 8월 말을 끝낼 겁니다. 이번 주 안으로. 그럼 치료주 테마들은 이제 9월 달 들어가면 아마 임팩트가 좀 약해질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뜰 거냐면 그동안 낙폭 가대됐던 반도체가 크게 부상이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관련 없었던 코로나와 관련 없지만 기술 이전이 이슈가 있거나 ABL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매드팩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다시 부각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전통 바이오 종목들이 순환이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는 일단 전통 제약주보다는 코로나 이슈에 관련된 종목을 찍으시길 공략을 하는 걸 좀 권해드리고 네. 일단 종근당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지금 최근에 올라갔던 치료제보다는 좀 덜 반응이 나왔던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종근당 바이오도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수급이 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 여러 개가 있겠는데 뉴지랩 아까 말씀드렸던 뉴지랩도 이런 자리면 충분히 다시 한번 정배열 만들어주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손절 라인은 어디로 잡고 갑니까? 네, 여기 전저점 이탈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요. 보수적으로 시장이 크게 급락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적어 보이는데 그럼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목금 한 번에 나파모스타트에 관련 기사들이 한 번 딱 나온다. 그럼 순식간에 5% 10% 올라가는 그런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미리미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이런 테마의 순환 과거 3월 달에 진단키트 갖고 4월 달에 치료제가 갖고 또 5월 달에 예를 들면 2차 전지가 갖고요. 6월 달에는 풍력, 그린 뉴딜 관련주가 같다. 이런 관련주들을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차트 보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다 기억 속에서 지워집니다. 항상 기록을 남는 어느 날에 어느 테마가 떴다는 게 요즘에 테마주 장세이기 때문에 이 연말까지 계속 랠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우리 분들은 제가 매일매일 오전마다 나파몬 스타트 관련주는 뭐가 있고 또 뭐 풍력 관련주들은 뭐가 있고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제가 장전에 항상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만 스크랩 하시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의 순환에 그렇게 애를 먹으실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순환인 거고 종목이 떨어지면 또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걸 꼭 저점에서 손절하시고 또 고점에서 따라 붙는 거.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종목 상담을 이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또 이제 질문하시는 게 또 고점 종목에서 이제 시젠, 이제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 이제 진단 키트 고점에서 잡으셔가지고 근데 범선생 뭐 10강이라든지 제가 올려드린 자료를 보신다 그러시면 충분히 그런 자리에서 공략하는 게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일단 기본 강의부터 좀 배우시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 그러시면 테마주 순환 장세에서 테마주를 공략하는 방법부터 좀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진짜로 그동안에는 테마 자체로 들어간다라는 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었었는데 아니에요. 진짜 이제는 순환매 장세고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테마를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노란톡에서 우리 주식 범 선생님이 이 테마와 관련돼서 이슈들을 정리해서 장 초반에 그리고 장이 끝나고 테마를 정리해 주시고요. 관련주들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범 선생님이 또 준비하신 게 있잖아요. 네, 10강 자료인데 이게 뭐냐면 일단 주식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제 30년 이상이 됐는데 주식은 항상 열려요. 항상 열리는데 뭐가 변하면 기법은 변합니다. 차트도 변하고 트렌드도 변하고 수급도 변하는 거고요.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관이 매도한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올라간다고 대한민국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올라가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테마가 이제 변하면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데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을 왜 못 잡는가?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화면에 뜰어놨던 부분이 뭡니까? 주식에서 기본적인 부분, 일단 차트로 보시는 분들은 다 뭐 봐요? 일봉, 분봉 이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네. 범 선생은 테마주는 거의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게 월봉이라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월봉을 왜 봐야 되는지를 제가 10강 자료의 한 강 중에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지표면 보조지표 안에서는 많은 거 볼 필요 없어요. 솔직히 보조지표도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돌아오면서 차트가 어려워지고 보조지표도 다양해지는데 그냥 딱 초보분들이 볼만한 거, RSI 지표라든지 스토캐스틱이라든지 볼린저 밴드라든지 그냥 기본적인 부분만 딱 알고 가셔도 이 증시 안에서는 남들보다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를 제가 하나하나 강의를 좀 이제 전문 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강의를 이제 알고 가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서 이데일리 지금 범 선생, 용재용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다 무료로 PPT 파일을 또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테마 정리입니다. 테마 정리예요. 테마 정리는 어디 포털 사이트에서 알 수도 있고 그냥 어디 뚝딱뚝딱 치면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그게 정리가 내 자료 명확하지도 않고. 그거 그냥 흘러가는 내용일 뿐이에요. 저도 이제 종목 상담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죠? 불러드려야 되니까 뭐가 어떤 테마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정리를 하려고 해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고 어플로 이렇게 찾아봐도 금방 이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고 금방 지나가고 이렇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장전에는 어제자 날짜에 이슈가 됐던 종목들을 아침 8시 반에 큰 장문의 노란톡으로 올려드렸고요. 또 오늘 장 마감하고요. 장 마감은 5시, 6시 사이에 뭘 오래된 태풍 오잖아요. 태풍 관련주들도 정리해가지고 또 올려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루하루 테마주는 생성이 되고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제 노란톡에만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데 이거는 꼭 알아가셔야 됩니다. 범 선생이 계속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자료를 다 무료로 드리고 있어서 꼭 이데일리 시청자분들은 범 선생 용재용 투방에 들어오시면 도움이
정말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이 주식 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필승 기법 자료 10강 이것만 받아보시고 기초에 대해서 탄탄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매일매일 정리해드리는 테마를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PPT 자료로 올려드리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노란색 메신저 들어오시고 상단 우측에 말풍선 모양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누르시고 검색창에 용쟁호투 주식 범선생이라고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공부 자료 10선 여태까지 준비하신 거 기초 강의로 마련을 해드렸고요. 매일매일 테마에 대해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자료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꼭 선취매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올려주신 종목부터 하나씩 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7분에 바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쌤. 한국카본 9,250원에 5%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범쌤 도와주시죠. 네. 한국카본, 네, 제가 듣다가 또 평단가를 못 들었어요. 9,250원입니다. 9,250원이요. 네. 오늘 들어가셨나? 예, 거의 뭐 오늘 종가 기준인 것 같네요. 일단 패턴 자체가 신고가 패턴이에요. 그리고 거래량이 어저께 그리고 오늘 올라갔어요.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전고점을 뚫을 수 있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시장 저번 주부터 급락이 나왔죠.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가 지금 급락이 나왔고 코스피도 거의 5% 이상 급락이 나온 건데 여기 안에서 시장이 지금 조금 반등이 나왔다고 전고점을 올라간다?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는 거예요. 왜? 반등이 다른 종목보다 세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좀 더 추세를 봐야 되는 거고 그럼 전고점이 어디 부분인가 봤는데 이미 뚫을 것 같아요. 뚫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1,1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월봉도 그럼 매물대가 어디에 많이 물려 있는가? 예, 12,000원의 부근에 강력한 매물대가 한번 있긴 합니다. 거의 2006년도, 7년도 이때까지 들고 있는 분들은 없을 거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결국 주가에서는 전고점을 뚫느냐 안 뚫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매물대는 있다라고 표현이 된다 그러면 전고점 12,000원 부근을 목표가를 잡으시고요. 이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 추세가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추세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2차 매수 전저점 부근 만약에 7,500원까지 떨어지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모았다가 비중을 더 늘려셔가지고 더 크게 보는 그런 전략을 가지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상따봉님이 보내주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범쌤. 홈캐스트 12,500원에 비중 30%입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3년째 보유 중이니 상담 꼭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3년째 보유 중이신 분들, 이분들은 네. 테마를 못 따라가시는 분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때도 테마가 있었어요. 그때도 테마가 있는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2018년도 후반부 들어오면서 네네. 테마주의 순환매 장세가 더욱더 가속화됐거든요. 너무 빨리 바뀌었구나. 예, 그래서 3년 네. 전에는 뭐 실적 우량주 들고 있었으면 그래도 한번 수익을 보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는데 요즘엔 또 그렇다고 실적주라고 3년, 5년 기다린다고 해서 또 올라가지도 않거든요, 네네. 종목이. 그래서 홈캐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뭐 그 고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과거 줄기세포 관련주로 해가지고 황우석 대표 뭐 그런 이슈가 있었던 그런 네네네.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슈가 불어서 아마 들어가셨던 걸로 기억하고 최근 들어서는 줄기세포에 대한 이슈가 불지 못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년에도 제약바이오가 약했고요. 19년에도 제약바이오가 약했고 신라전세타라든지 코로티슈진이라든지 악재밖에 없었던 시장이 2018년도 19년도였단 말이죠. 그럼 이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이력이 뭐가 있었을까? 실적이 좋으면 되는데 이 종목이 또 실적이 그렇게 좋지도 못한 계속 적자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추가 매수, 참세뽕 이슈가 보여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보여지는데 좀 먼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먼 여정이 될 것 같고 지금 바닥은 거의 잡혀졌다. 그리고 바이오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그래도 7,5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올해 더블 스코어, 그러니까 지금 3,900원이잖아요. 하반기에 줄기세포 이슈가 강하게 불면서 더블 스코어가 나온다 그러면 7,500원까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에서는 추가 매수보다는 너무 손실이 커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평단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7,500원 이상부터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조금
그때부터 이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게 좀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홈캐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 제약주 그리고 진단키트주, 코로나19 관련주에 대해서도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궁금한 종목 한번 볼게요. 범쌤 찐팬님이 보내주셨는데 범쌤 제가 그 유명한 찐팬입니다. 제넥신 7만 원에 30% 차트를 보면 매수 시점이라 보이는데 더 올라가길 기다려도 될까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매수 시점이 아니라 매도 시점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넥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넥신 같은 경우 7만 원 지금 거의 더블 스코어입니다. 네. 100% 수익률이기 때문에 제넥신이 이슈가 워낙 코로나 이슈도 좋고요. 그리고 사실상 시가총액 코스닥 안에서 3조 그리고 거의 중대형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정도면 시가총액이 좀 상위 종목인데 이렇게 차트가 좋은 바이오 업종들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알테오젠이라든지 이런 종목 몇 개 빼고 되게 상위 거의 1% 종목에 가까운 그런 네. 상위 0.1%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바이오 장세를 받아서 오히려 이거는 지금 신고가 패턴이잖아요. 매물대도 없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팔 필요가 없어요. 팔 필요가 없고 이런 점은 더블 스코어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여기서 고점 대비 다시 12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13만 원까지 밀리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엉덩이로 버텨야 되는 종목이에요. 엉덩이 버텨야 종목인 거. 이런 종목의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다. 시그널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월봉에서 나올 거예요. 월봉에서 지금 양봉으로 계속 가는데 전일 그러니까 시가를 깨면서 그러니까 다음 달 9월 달에 시가가 깨지면서 종가를 위협하는 음봉이 대량으로 실리고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오면 조금 비중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목표가는 저는 이 흐름이라면 20만 원 가까이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그러면 제넥시 엄청 좋아서 이거 사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사는 건 아니고. 네. 이분들은 지금 이미 더블 스코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부럽다. 이미 적이에요, 적.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이분은 수익권이 100%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 네. 팔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물려버리면 또 손실률이 크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보유자 영역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냥 추세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다른 분들은 절대 추경 매수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무열왕릉님이 보내주셨는데요. 휴마시스 14,300원에 비중 60%. 다른 진단주는 날아가는데 왜 이놈은 오히려 퇴보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네, 일단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이슈가 어디까지 벌었냐면 시전에 실적 발표가 터닝 포인트가 됐고 그 전에 수젠텍의 어닝 쇼크 거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꺾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미 진단키트는 크게 왜냐면 엑세스바이오가 지금 꺾였잖아요.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진단키트는 어디 쪽으로 돌아간 겁니까? 이제 교육주라든지 원격 진료라든지 아니면 진짜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수급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휴마시스가 어디를 엮어야 되냐면 그렇다고 이게 진단키트 플러스 치료제 쪽으로 테마가 안 엮여 있는가? 치료제 테마도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진 매트릭스라든지 휴마시스 같은 종목들은 치료제도 한번 엮어서 갈 수 있는 테마가 있기 때문에 한봉 정도는 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미 휴마시스는 바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또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전제가 좀 많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바닥에서 500% 이상 올라간 종목이죠. 그러면 저는 반등이 나온다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다음 주 월화까지는요. 그래서 목표가는 한 16,000원 정도, 16,000원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 한번 슈팅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추세가 깨지면서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이 저점을 봐야 되겠죠. 지금 13,000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평선이 어디 바로 지지선 라인이 어디입니까? 이 초록선이 61선인데 이 선까지 그럼 10,000원 초반대까지 11,000원 이런 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손실 구간을 감당할 필요는 없는 거죠. 추세가 깨지면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리스크 관리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로 할게요. 네,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 13,000원대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지금 주식 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들어오셔서요. 궁금하신 종목 남겨주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실 곳은요. 용쟁호투 주식 범 선생이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
검색창에 입력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주식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필승 기법 자료 10강, 10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기초 내용을 탄탄하게 다져줄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것까지 다운받고 싶으신 분들 역시 노란톡 들어오셔서 이 자료까지 받아가시고요. 매일매일 주식범 선생님의 테마 정리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학생님이 보내주셨어요. 범 선생님, 앱클론 42,900원에 30%예요. 7월 달 쫓아가다가 지금까지 물렸는데 어떡해요? 오늘 조금 올라오던데 살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뭔가 올라간다 싶어서 따라갔는데 물려 있으신 분들. 이 종목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살짝 좀 높긴 하지만 앱클론이 어디 엮여져 있습니까? 우리 범 선생님 항상 8시 30분 정리해드리는 그 앱클론의 종목이 들어가겠죠. 뭐예요? 코로나 치료제 테마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물론 당뇨 이슈가 있는 당뇨가 아니고 그 치료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지금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치료제 테마가 이제 순환이 들면서 앱클론은 솔직히 그냥 기본 바이오 종목으로도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의 중형주입니다. 시가총액 5천억 정도 되는. 그러면 이 가격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보여주고 이 종목 그 대신 종목이 조금 패턴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치되 목표가는 좀 높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월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면 앱클론이 고점이 어디입니까? 48,000원이 신고가네요. 그러면 올해 이 정도 흐름이라면 5만 원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5만 원 이상으로 파는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여기 추세는 좀 깨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종목이 또 100%의 가정은 없다 보니까 3만 한 3천 원 정도가 오히려 한 번 더 이탈이 된다. 그러면 조금 아쉽지만 비중을 다 전량 손실 치지 마시고요. 그래도 비중을 조금 리스크 관리로 좀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 좀 권해드려요. 목표가 높게 잡되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33,000원이 깨지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는 높게, 손절가는 보수적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종목들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파스트 4,490원에 비중 20%. 범쌤, 요 아이는 어떤 테마인가요? 갈아탈까요? 수정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테마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 테마가 없을 수도 있나? 이 생각도 들어요. 테마가 없을 수도 있어요. 테마도 없을 수도 있죠. 네, 테마 수는 없을 수도 있고 테마가 그러니까 재료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테마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모르시는 분들 많고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 정치 후보 관련 준 거죠. 어떤 거요? 정치 인맥주. 정치 인맥주. 그러니까 최근에 뭐 누가 뭐 지지율이 1등이다. 아니면 누가 야권의 뭐 대권 주자 1등이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프롬파스트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그 특정 후보의 흐름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슈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 이슈의 기사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기사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치인의 아니면 그 지지율을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 그러면 좋은데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올라갈 때 따라 붙으시면 안 되는 그런 종목인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정치의 부분에서 좀 안목이 좀 뛰어나시다. 그러면 그 후보에 대해서 선취배는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 결국 올라갔을 때 따라 붙는 그런 이슈는 정치인 맥주들이 특히 작년에 특히 대권 후보에서 떨어진 그런 후보들 종목들이 거의 쉬는 게 1년 넘게 쉬고 있단 말이에요. 종목들이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 흐름도 본다 그러면 한번 타이밍 놓쳐버리면 오래 들고 1년 넘게 들고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선취하는 전략도 좋은데 그래도 지금 좀 더 그래도 긍정적인 이슈를 본다고 하면 일단 차트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거래량은 이제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지금 거래량이 크게 실렸다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지금 정치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이 후보는 저는 정치적으로 부분에서 한 번 더 이슈가 불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여기 이 종목은 기다리신다 그러시면 5,500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과정은 정확하게 8월이 말이 될지 9월이 될지 이건 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결국 기다리면 5,500원까지는 한 번 정도 반등이 가능하다. 그런 부분에서 홀딩하셨다가 5,500원에서 전략 매도 하시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정치 인맥주 테마였다라는 것도 알아가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주식범 선생님과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리니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범쌤, 인선 ENT 1,500원에 20%입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테마에 엮일 수 있을까요? 여길 수 있을까요? 이게 약간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태풍이 온다는데 테마에 엮일 수 있을까요?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엮여 있어요. 엮였어요.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올라간 겁니다. 지금 태풍이 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폐기물 관련주라든지 지금 뭐 KG ETS라든지 뭐 코엔텍이라든지 인선 ENT 이런 테마주들이 비슷한 차트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대장이냐 아니냐 그 정도 차이인 건데 차트는 다 비슷하게 움직인다. 그리고 1,5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기 부분이 해요. 근데 오히려 이건 태풍이 딱 왔을 때 재료 소멸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태풍이 오기 바로 전 막 그럴 때 한번 급등이 딱 나온다. 그러면 그때 전략 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오고 나서 이제 땅에 뭐 쓰레기 날려다니고 이러면 이 종목을 그때 가서 공략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종목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늦은 걸 수도 있어요. 그건 선취매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건 흐름 보고 지금 선취매는 잘하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한번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이 전고점 12,000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매물대 좀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했다가 요번에 이제 강력하게 뚫으려다 지금 밀렸어요. 밀렸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월봉으로 본다 했을 때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목표가는 13,000원 이상으로 잡아드리는데 만약에 태풍이 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미리 그냥 좀 12,000원 부근 안에서 정리도 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만약에도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 주가에 비해서 미미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오히려 태풍이 끝나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반영을 한다. 그럼 빠져나와야 되는 자리인 거고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태풍이 끝나고 한번 반등 나왔을 때 12,000원 이상, 13,000원 목표가로 잡아보시길 바라고 이 종목은 실적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딱히 손절 대응보다는 추세를 가져가는 걸 조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빠르게 볼게요. G70님, 범 선생님 제발 한 번만 채택 한 번도 안 됐어요. 진성 TC 8,200원에 비중 20% 쭉쭉 내려갔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크리스탈님 채택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제 영어 이름이 또 크리스탈이라서 이렇게 채택을 해드렸습니다. 쭉쭉 내려간다고 하는데 마음이 아프거든요. 범 선생님 도와주시죠. 네, 일단 뭐 떨어진 이유가 이 회사에 악재가 있는가라고 보여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게 진성 TC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코스닥이죠. 코스닥 2주 동안 지금 몇 프로 떨어졌어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저번 주까지는 10% 가까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10%까지 떨어졌다면 소형주들은 중형주들은 대부분 거의 20% 가까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니다.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같이 떨어진 거고 그럼 반등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일단 시장의 테마가 좀 부합하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월봉은 좀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월봉은 좀 살아있고 지금 거래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최대 거래량은 아닌데 올해 6월 달에 좀 그린 뉴딜 이슈가 불면서 같이 올라갔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달, 7월달 그러면 이 종목은 좀 아쉽지만 좋은 종목이긴 해요. 근데 6,500원이 좀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종목을 오히려 교체하는 게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고 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종목 계속 홀딩하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손절가는 꼭 지켜주시고 종목 목표가는 이거는 거래량 들어왔기 때문에 10,000원 정도까지 봐도 무방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6,200원 손절가 목표가 10,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종목 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크리스탈이라고 하니까 제 이름을 막 외치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랑해요 범쌤님. 크리스탈님, 제 것만 왜 뛰어 넘어가고 전후로 고르시나요? 제발 한번 읽어주세요. 범쌤, 우리넷 1,60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 안 하고 쭉 기다리려고 했는데 정말 힘드네요. 어떤 선택이 좋을까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넷 꼭 좀 봐주세요. 네, 우리넷. 네. 우리넷 1,600원에 네, 이게 뭐 20%. 테마가 좀 다양합니다. 예, 그냥 혹시 테마를 좀 알아야 돼요. 우리넷이 딱 뭐가 딱 뛰어나와요. 이게 양자 암호 관련주인지 아니면 5G 관련주인지 테마가 어디에 중첩이 되어 있는지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5G 테마도 좀 엮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미래 부분에 있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월봉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거래량은 충분해요. 거래량은 좀 좋은 흐름이고 월봉상에서도 범선생은 이거 21선 황금선이라고 하는데 20월선을 여기에도 지금 부합이 지금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좀 지겹긴 해요. 지겹긴 한데 기다리면 그래도 수익 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이고 이 종목은 13,000원을 목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000원. 13,000원 들어가서 올해 하반기까지 5 이슈가 불든 양자목의 이슈가 불든 한번 테마가 불 거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000원, 13,0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길 홀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네,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크리스탈님, 종목이 크리스탈입니다. 15,000원에 20% 부탁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제 종목을 가지고 계셨네요. 네. 크리스탈. 네. 일단 차트는 좋아요. 차트도 좋고 테마도 좋아요. 바이오 쪽인데다가 또 코로나 이슈도 있는. 요즘 바이오에서 좀 그대 부합하는 애들은 기술 이전 이슈가 있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슈가 있으면 그래도 종목이 괜찮아요. 그리고 종목이 작은 종목도 아니고 6천억대 코스피 근데 지루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도 꼭 굳이 오래 들고 갈 필요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18,000원. 18,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그냥 들고 가셔서 한번 박스권 딱 탈출하는 것 같다. 전략 매도 하세요. 전략 매도. 그래서 종목은 손절하지 마시고 떨어지더라도 반등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목표가만 딱 보시고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18,000원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봤는데요. 아니 우리 범 선생님이 지난주 목금, 네. 토, 일 주말까지 해서 월화까지 6일째 지금 강의해 주시고 계시는데 네. 내일 또 준비하신 게 내일 있으시다면서요? 또 준비했습니다. 범 네. 선생이 또 뭐예요? 바이오 전문가잖아요. 바이오 네. 전문가인데 제가 우리 노란토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범 선생의 진단 키트는 거의 승률이 거의 압도적으로 진단 키트 한 번도 실패가 없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진짜요? 근데 내일은 한번 온라인 방송에서 한번 코로나 치료주 쪽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 단타로. 아, 진짜요? 그래서 저번 주 이제 수요일, 저저번 주 수요일 들어갔던 게 이제 진 맥트리스 들어가서 그 다음 날 좀 크게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치료제 흐름이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 종목을 한번 내일 노란토에 들어오시면 공략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들어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10강 강의도 보내드릴 거예요. 기본 강의인데 이거를 읽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고점에서 들어갈 확률은 조금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이걸 본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크게 난다. 이건 아니지만 결국 기본 자료를 알아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싸게 살 수 있다. 이걸 좀 강조해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주식 범 선생님의 기초 강의 자료겠죠? 필승기법 자료 10강 노란톡에서 받아보시고요. 또 여러분들 매일매일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니까요. 역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주식 범 선생 용쟁호투 주식 범 선생이라고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내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온라인 강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입증을 받았던 이 바이오 그리고 정말 코로나 치료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도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